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기사 필기, 핵심만 확실하게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로봇이 남긴 데이터 반만 저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장하고 올리고 지키는 뒷단을 한 편에 정리합니다. 물류 창고에서 로봇 한 대가 작업을 마치고 자기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정산 금액을 옮기는 순간을 상상해 봅시다. 내 쪽 장에서는 금액이 빠져나갔는데 상대 쪽 장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그 찰내 하필 정전이 됩니다. 전원이 돌아왔을 때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빠진 채로 사라졌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로봇이 똑똑하게 움직이는 것과 그 로봇이 남긴 데이터가 틀림없이 남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앞부분은 로봇이 쏟아내는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저장하느냐, 뒷부분은 그 소프트웨어를 현장에 어떻게 올리고 지키느냐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아는 장면, 바로 은행 계좌이체에서 출발합니다. 로봇은 가만히 있어도 데이터를 끊임없이 만듭니다. 바퀴가 몇 바퀴 돌았는지, 지금 배터리가 몇 %인지, 카메라가 무엇을 봤는지, 방금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센서 값, 주행 로그, 지도, 상태 정보가 초 단위로 쏟아집니다. 이걸 그냥 아무 데나 쎄우면 두 가지가 무너집니다. 하나는 방금 본 것처럼 돈 계산이 반만 되는 경우, 다른 하나는 나중에 사고를 조사하려는데 정작 그 순간에 로그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건 단순히 파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규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남기는 일입니다. 그 규칙의 가장 오래되고 단단한 형태부터 봅시다. 먼저 떠올릴 건 잘짜인 엑셀표 한 장입니다. 맨 윗줄에는 이름, 배터리, 위치 같은 항목 이름이 있고 그 아래로 로봇 한 대가 한 줄씩 차곡차곡 쌓입니다. 가로 한 줄이 데이터 하나, 세로 한 칸이 항목 하나. 이렇게 미리 정해진 칸에 딱딱 맞춰 넣는 저장소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입니다. 표는 테이블, 가로줄은 행, 세로줄은 열이라 부르고 어떤 열이 있는지 미리 정해둔 설계도를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꺼낼 때 쓰는 공용 언어가 SQL입니다. 항목이 또렷하게 정해진 정형 데이터에 아주 강합니다. MySQL, PostgreSQL, 오라클이 대표적인 RDB입니다. 이제 아까 그 이체로 돌아옵니다. 계좌 이체는 사실 두 단계입니다. 내 장고를 줄이고 상대 장고를 늘리고 이 둘은 반드시 한 몸이어야 합니다. 하나만 되고 하나는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돈이 빠졌는데 안 들어온 상태는 절대 남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동작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서 전부 성공하거나 전부 없던 일로 되돌리는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은행뿐 아니라 로봇이 재고를 옮기고 장부를 갱신하는 순간에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트랜잭션이 지켜야 할 네 가지 보증을 머리 글자를 따서 ACID라고 부릅니다. ACID의 네 글자를 하나씩 봅시다. 첫 글자 A는 원자성입니다. 원자는 더 쪼갤 수 없다는 뜻이죠. 이체의 두 단계를 반으로 쪼갤 수 없다. 전부 되거나 전부 안 된다. 방금 본 그 성질입니다. 두 번째 C는 일관성입니다. 트랜잭션이 끝난 뒤에도 데이터가 정해진 규칙을 어기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장고는 음수가 될 수 없다는 규칙이 있다면 어떤 이체를 하든 끝나고 나서 장고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규칙을 깨는 상태로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일관성입니다. 세 번째 I는 경리성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체 한 건만 도는 게 아니라 수십 건이 동시에 오갑니다. 경리성은 이렇게 여러 트랜잭션이 같은 시간에 돌아도 서로 값을 훔쳐보거나 꼬이지 않게 마치 혼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성질입니다. 네 번째 D는 지속성입니다. 한번 커밋, 즉 최종 확정이 된 결과는 그 다음에 정전이 되든 서버가 꺼지든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맨 처음 창고 이야기에서 정전이 무서웠던 이유가 바로 이 지속성입니다. 정리하면 원자성은 전부 또는 전무, 일관성은 규칙 유지, 경리성은 동시 실행 분리, 지속성은 확정된 결과 보존입니다. 여기서 필기시험이 즐겨 파는 함정 하나, 원자성과 지속성을 서로 바꿔 설명하는 선택지가 자주 나옵니다. 원자성은 실행 도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동작을 반으로 쪼개지 못하게 묶는 것, 지속성은 실행이 끝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확정된 결과가 나중에도 살아남는 것, 하나는 도중에 쪼개지지 않는 성질, 다른 하나는 끝난 뒤 사라지지 않는 성질이라고 시점으로 나눠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일관성을 경리성과 섞는 선택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일관성은 규칙 위반 금지, 경리성은 동시 실행 간섭 금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트랜잭션의 ACID 중 커밋된 결과가 정전이나 장애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는 성질은 무엇일까요? 1번 원자성, 2번 일관성, 3번 지속성, 4번 경리성. 잠깐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 지속성입니다. 확정된 결과가 나중에도 살아남는 성질이 지속성이고
반으로 쪼개지지 않게 묶는 성질인 원자성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리성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파봅시다. 여러 트랜잭션이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만지면 손발이 안 맞아서 이상한 값을 읽는 사고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른 트랜잭션이 아직 확정하지도 않은 곧 취소될지도 모르는 값을 미리 읽어버리는 오손 읽기, 더티 리드입니다. 둘째, 같은 데이터를 두 번 읽었는데 그 사이 누가 값을 바꿔서 두 번의 결과가 달라지는 반복 불가능한 읽기입니다. 셋째, 같은 조건으로 목록을 두 번 조회했는데 그 사이 새 데이터가 끼어들어 없던 행이 유령처럼 나타나는 팬텀 리드입니다. 이런 사고를 막으려고 경리성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4칸짜리 사다리를 떠올리면 됩니다. 맨 아래가 리드 언커밋, 그 위가 리드 커밋, 그 위가 리피터블 리드, 맨 위가 시리얼라이저블입니다. 사다리를 올라갈수록 앞서 본 이상현상이 하나씩 차단됩니다. 리드 커밋이 되면 아직 확정 안 된 값을 읽는 더티 리드가 막히고, 리피터블 리드가 되면 두 번 읽어 값이 달라지는 반복 불가능한 읽기까지 막히고, 맨 위 시리얼라이저블은 유령행이 끼어드는 팬텀 리드까지 전부 막아 마치 트랜잭션을 한 줄로 세워 하나씩 처리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장합니다. 그럼 무조건 맨 위 시리얼라이저블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바로 함정입니다. 격리 수준을 올릴수록 안전해지지만 그만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줄어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트랜잭션들을 서로 못 건드리게 엄격히 줄 쓸수록 다른 거래는 앞사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조건 최고 단계가 아니라 이 데이터에 이만큼의 안전이 필요한가와 이만큼 느려져도 되는가를 저울질해서 적당한 단계를 고릅니다. 안전성과 동시성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줄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서 격리 수준이 높을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는 선택지가 나오면 그건 반대라 틀린 문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베이스 한 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수백 대로 늘고 데이터가 폭발하면 저장소를 여러 대의 서버에 나눠두게 됩니다. 이걸 분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창고 하나가 아니라 도시 곳곳에 흩어진 여러 창고를 함께 운영하는 셈이죠. 이때 반드시 등장하는 원리가 캡 정리입니다. 세 글자는 각각 일관성, 가용성, 분단 내성입니다. 일관성은 어느 창고에 물어봐도 같은 최신 답을 준다는 것, 가용성은 언제 물어봐도 일단 답은 준다는 것, 분단 내성은 창고 사이 연락이 끊겨도 시스템이 죽지 않고 버틴다는 것입니다. 캡 정리의 핵심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고 사이 네트워크 연락이 끊기는 분단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가 갈림길입니다. 분산 시스템에서 분단은 언젠가 반드시 생기므로 분단 내성은 사실상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일관성과 가용성 중 무엇을 지키느냐의 선택입니다. 잠깐 맞춰보세요. 연락이 끊긴 창고가 있을 때 낡은 값이라도 일단 답을 줄 것인가, 아니면 최신이 아닐 위험이 있으니 차라리 답을 거부할 것인가. 낡아도 답을 주는 쪽을 고르면 가용성을, 틀린 답을 주느니 멈추는 쪽을 고르면 일관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돈이 걸린 곳은 일관성을, 잠깐 옛 정보라도 괜찮은 곳은 가용성을 택하는 식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은 무엇일까요? 1번, 트랜잭션 격리 수준을 높이면 이상현상은 줄지만 동시성은 낮아진다. 2번, 시리얼라이저블은 더티 리드는 막지만 팬텀 리드는 막지 못한다. 3번, 캡 정리에서 네트워크 분단이 나도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4번, 리드 언커밋은 가장 엄격한 격리 수준이다. 잠깐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격리 수준과 동시성은 반비례하죠. 시리얼라이저블은 팬텀 리드까지 막고 캡은 셋 중 둘만 가능하며 가장 엄격한 건 시리얼라이저블이라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관계형 DB의 반듯한 표는 강력하지만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 때 표 한 장을 여러 서버로 쪼개 넓히기가 까다롭다는 것, 다른 하나는 항목이 제각각인 데이터를 정해진 칸에 억지로 맞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로봇마다 달린 센서가 다르고 남기는 정보가 다르면 모든 칸을 미리 정한 표는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표의 규칙을 느슨하게 풀고 수평으로 확장하기 쉽게 만든 저장소들, 통틀어 뇌스큐엘입니다. 여기엔 성격이 다른 네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씩 일상 비유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값 저장소입니다. 물품 보관함을 떠올리면 됩니다. 번호표 하나에 짐 하나, 열쇠에 해당하는 키를 대면 그 안에 든 값이 바로 나옵니다. 구조가 단순한 대신 엄청나게 빠릅니다. 대표 제품이 레디스입니다. 두 번째는 문서 저장소입니다. 서류철에 서류를 한 장씩 꽂는 모습인데 각 서류의 양식이 조금씩 달라도 괜찮습니다.
실제로는 제이슨이라는 유연한 서류 형식으로 데이터를 통째로 담습니다. 어떤 로봇은 항목이 10개, 어떤 로봇은 5개여도 각자 생긴 대로 저장됩니다. 대표 제품이 몽고디비입니다. 세 번째는 컬럼 패밀리 저장소입니다. 열을 아주 넓게, 그것도 핵마다 다른 열을 가질 수 있게 펼쳐두는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여러 서버에 나눠 빠르게 쓰고 읽는 데 강합니다. 대표 제품이 카산드라와 H베이스입니다. 네 번째는 그래프 저장소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하나하나보다 데이터 사이의 관계가 주인공입니다. 누가 누구와 이어져 있는지, 어느 지점이 어느 지점과 연결되는지를 점과 선의 관계망으로 저장하고 빠르게 따라갑니다. 로봇들의 이동 경로나 부품 간 연결처럼 관계가 핵심인 데이터에 유리합니다. 대표 제품이 너포제이입니다. 이 네 종류는 표로는 담기 힘든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폭넓게 받아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뇌스큐엘 유형과 대표 제품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키값 저장소는 레디스, 2번 문서 저장소는 몽고디비, 3번 그래프 저장소는 너포제이, 4번 컬럼 패밀리 저장소는 포스트그레스큐엘. 잠깐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포스트그레스큐엘은 대표적인 관계형 DB이지 컬럼 패밀리 뇌스큐엘이 아니고 컬럼 패밀리의 대표는 카산드라나 H베이스입니다. 나머지 세 짝은 모두 올바릅니다. 이제 로봇에게 가장 흔한 데이터를 봅시다. 배터리, 온도, 속도, 위치를 초마다, 밀리초마다 찍어 남기는 값들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공통점이 뚜렷합니다. 항상 시각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과거 값을 고치는 일은 거의 없이 새 값이 뒤에 계속 덧붙기만 하며 질문도 대개 특정 시간 범위 안에서 어땠나를 묻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 이 로봇의 온도 변화를 보여줘 하는 식이죠. 이렇게 시간축을 중심으로 쌓이는 데이터에 특화된 저장소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타임 시리즈 DB입니다. 대표 제품으로 인플럭스 DB와 타임스케일 DB가 있습니다. 그냥 관계형 DB에 넣어도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되긴 되지만 시계열 전용은 이런 데이터의 성질에 맞춰 더 잘합니다. 우선 뒤에 계속 덧붙는 쓰기에 최적화되어 있어 초당 수많은 측정값을 가볍게 받아냅니다. 또 오래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성기게 줄여 저장하는 다운샘플링,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알아서 지우는 보존 정책 같은 기능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하루치는 초 단위로, 촘촘히, 한 달 지난 데이터는 분 단위로 성기게, 1년 지나면 삭제, 이런 규칙을 저장소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센서 데이터를 감당하기에 훨씬 경제적이죠. 저장 이야기의 마지막은 속도입니다. 자주 꺼내보는 데이터를 매번 멀리 있는 느린 창고까지 가서 가져오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것만 손 닿는 가까운 자리, 즉 빠른 메모리인 램의 사본으로 얹어둡니다. 이걸 캐시라고 합니다. 냉장고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창고에 있는 모든 식재료 중에 오늘 자주 쓰는 것만 냉장고에 꺼내두는 것과 같습니다. 찾는 데이터가 캐시에 있으면 히트, 없어서 원래 창고까지 가야 하면 미스입니다. 히트가 많을수록 빨라집니다. 대표 제품은 앞서 나온 레디스 그리고 mem캐시드입니다. 캐시에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창고의 값이 바뀌면 냉장고에 꺼내둔 사본은 낡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갱신하느냐를 정하는 쓰기 전략이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필요할 때 캐시에 없으면 그제야 창고에서 가져와 얻는 캐시 어사이드, 쓸 때 캐시와 창고에 동시에 써 두 곳을 항상 일치시키는 라이트 스루, 그리고 일단 캐시에만 빠르게 쓰고 창고에는 나중에 몰아서 반영하는 라이트 백입니다. 여기서 잠깐 맞춰보세요. 라이트 백은 가장 빠른데 대신 어떤 위험을 안고 있을까요? 캐시에만 써두고 아직 창고에 못 옮긴 사이에 전원이 나가면 그 데이터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라이트 스루는 안전하지만 느리고 라이트 백은 빠르지만 유실 위험이 있다는 대비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무엇일까요? 1번 시계열 DB는 시간, 범위 조회와 다운샘플링에 강하다. 2번 라이트 백은 라이트 스루보다 안전해서 데이터 유실 위험이 없다. 3번 캐시에서 찾는 데이터가 있으면 히트, 없으면 미스라고 한다. 3번 캐시는 자주 쓰는 데이터를 빠른 메모리에 사본으로 둔다. 잠깐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라이트 백은 캐시에 먼저 쓰고 원본에는 나중에 반영하므로 오히려 유실 위험이 있고 안전한 쪽은 라이트 스루입니다. 나머지 셋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여기까지가 앞부분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저장하느냐였습니다. 관계형 DB와 트랜잭션으로 틀림없이 남기고 캡과 뇌스큐엘로 규모를 키우고 시계열 DB와 캐시로 센서 데이터를 감당했습니다. 데이터는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만들고 다루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어떻게 하죠?
로봇 한 대에서만 잘 돌면 끝이 아닙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현장에 있는 수십 대에 정확히 같은 모습으로 올리고 고장 없이 갱신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아채야 합니다. 이제 뒷부분, 그 소프트웨어를 현장에 올리고 지키는 운영 자동화로 넘어갑니다. 소프트웨어를 여러 대에 올릴 때 가장 흔한 사고가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선 분명히 잘 돌았는데 로봇에 올리니 안 됩니다. 왜일까요? 프로그램 하나가 제대로 돌려면 그 프로그램만 있어선 안 되고 딸린 라이브러리, 설정, 특정 버전 같은 주변 환경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내 컴퓨터엔 그게 다 갖춰져 있었지만 로봇에는 조금씩 달랐던 거죠. 그래서 나온 발상이 프로그램과 그 주변 환경을 통째로 한 상자에 담아서 어디서든 똑같이 꺼내 쓰자는 것입니다. 도시락을 떠올려 보세요. 어느 장소에 가든 반찬 구성이 똑같도록 통째로 싸가는 겁니다. 그 도시락에 해당하는 것이 컨테이너입니다. 프로그램과 그것을 돌리는데 필요한 환경을 하나로 묶어 어느 컴퓨터에 올리든 똑같이 동작하게 만든 실행 단위입니다. 대표 도구가 도커입니다. 여기서 용어를 둘로 나눠야 합니다. 도시락의 조립업이자 밀봉된 완제품 틀에 해당하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담을지 고정해둔 설계 겸 꾸러미죠. 그 이미지를 실제로 꺼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컨테이너입니다. 즉, 이미지 하나로 똑같은 컨테이너를 여러 개 찍어낼 수 있습니다. 로봇 10대에 같은 이미지를 배포하면 10대 모두 완전히 같은 환경의 컨테이너가 뜨는 겁니다. 그런데 통째로 담는다면 예전부터 있던 가상머신과 뭐가 다를까요? 가상머신은 한 컴퓨터 위에 운영체제를 통째로 하나 더 얹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건물 안에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집을 통째로 짓는 셈이라 격리는 아주 강하지만 무겁고 켜는데 오래 걸립니다. 반면 컨테이너는 운영체제의 핵심인 커널을 호스트와 공유하고 그 위에 프로그램과 환경만 얇게 얹습니다. 한 건물의 기반 시설은 함께 쓰면서 방만 따로 나눠 쓰는 셈이라 훨씬 가볍고 순식간에 뜹니다. 대신 커널을 공유하는 만큼 격리 수준은 가상머신보다 약합니다. 정리하면 컨테이너는 가볍고 빠른 대신 격리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가상머신은 무겁고 느린 대신 격리가 강합니다. 여기서 필기가 노리는 함정, 컨테이너와 가상머신의 특성을 서로 뒤집어 놓은 선택지가 단골입니다. 커널을 공유해서 가벼운 쪽은 컨테이너, 게스트 운영체제를 통째로 가져서 무겁지만 격리가 강한 쪽은 가상머신입니다. 이걸 반대로 적은, 예를 들어 컨테이너가 가상머신보다 격리가 강하다거나 가상머신이 커널을 공유해 더 가볍다는 문장은 모두 틀립니다. 가볍다와 커널 공유는 컨테이너, 강한 격리와 게스트 운영체제 통째는 가상머신. 이 짝을 확실히 붙여두세요.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코드는 매일 바뀌고 바뀔 때마다 다시 빌드하고 검사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이걸 사람이 손으로 하면 실수가 나고 느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컨베이어 벨트처럼 자동으로 흘러가게 만든 것이 CI/CD입니다. 앞의 CI는 지속적 통합입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 고친 코드를 하나의 저장소에 합칠 때마다 자동으로 빌드하고 테스트를 돌려서 합치자마자 충돌이나 오류를 곧바로 잡아냅니다. 문제를 며칠 뒤가 아니라 합친 그 순간에 발견하는 게 핵심이죠. 뒤에 CD로 넘어가기 전에 이 CI가 자동 빌드와 자동 테스트로 통합의 위험을 조기에 없앤다는 점을 먼저 붙잡아 둡시다. 뒤에 CD는 두 가지 뜻으로 쓰여서 여기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하나는 지속적 전달, 딜리버리입니다. 빌드와 테스트를 지나 실제 운영에 나가기 직전 단계까지 전부 자동으로 준비해두되 마지막으로 운영에 올리는 버튼만은 사람이 눌러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속적 배포, 디플로이먼트입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그 버튼조차 자동이라 테스트를 통과하면 사람 손 없이 곧장 운영까지 나갑니다. 즉, 딜리버리는 배포 직전까지 자동의 마지막만 수동 승인, 디플로이먼트는 운영까지 완전 자동, 전체 파이프라인은 빌드, 테스트, 스테이징 점검, 배포 순으로 흐르고 딜리버리와 디플로이먼트는 이 마지막 배포문을 사람이 여느냐, 자동이 여느냐에서 갈립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은 무엇일까요? 1번, 가상머신은 호스트의 커널을 공유하여 컨테이너보다 가볍다. 2번, CI는 배포를 운영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3번, 컨테이너는 가상머신보다 격리 수준이 항상 더 강하다. 4번, 지속적 배포, 디플로이먼트는 테스트 통과 후 사람 승인 없이 운영까지 자동 반영한다. 잠깐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디플로이먼트는 운영까지 완전 자동이 맞습니다. 커널을 공유해 가벼운 건 컨테이너, CI는 통합 단계의 자동 빌드와 테스트이며 강한 격리는 가상머신 쪽이라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올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로봇 수십 대가 현장에서 돌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잘 돌고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를 멀리서 알아채야 합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아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내부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밖에서 추론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관측성이라고 합니다. 흔히 모니터링과 헷갈리는데 모니터링이 미리 정해둔 몇몇 지표를 지켜보는 것이라면 관측성은 예상 못한 문제까지 밖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내부를 충분히 드러내두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 관측성을 떠받치는 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로그입니다.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사건 단위로 하나씩 적어둔 기록입니다. 몇 시 몇 분에 이 로봇이 이 명령을 받았고 이 오류가 났다. 같은 개별 사건의 일지죠. 두 번째 기둥은 매트릭입니다. 로그가 사건 하나하나라면 매트릭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수치를 집계한 값입니다.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량, 응답이 얼마나 걸리는지 같은 지표를 초마다 숫자로 재서 그래프로 봅니다. 로그는 이 로봇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매트릭은 전체가 지금 얼마나 바쁜가를 알려줍니다. 이 둘은 성격이 달라서 로그를 매트릭으로 착각하는 선택지가 함정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 기둥은 분산 트레이싱입니다. 요즘 소프트웨어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작은 서비스가 서로 요청을 주고받으며 일합니다. 로봇의 명령 하나가 이 서비스에서 저 서비스로 넘어가며 처리되죠. 이때 요청 하나가 어느 서비스들을 어떤 순서로 거쳐갔고 각 구간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 경로 전체를 이어서 추적하는 것이 분산 트레이싱입니다. 택배가 어느 집화장을 거쳐 어디서 지체됐는지 배송 경로를 훑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구간이 느림 보인지 딱 짚어낼 수 있죠. 정리하면 세 기둥은 로그는 개별 사건, 매트릭은 수치 집계, 트레이싱은 요청의 경로. 이 셋이 함께 있어야 밖에서 속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퀴즈입니다. 관측성의 세 기둥과 그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로그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개별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2번, 매트릭은 요청이 여러 서비스를 거쳐간 경로를 추적한 것이다. 3번, 트레이싱은 CPU 사용률 같은 수치를 시간에 따라 집계한 것이다. 4번, 로그와 매트릭은 완전히 같은 개념이다. 잠깐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로그는 개별 사건 기록이 맞습니다. 요청 경로 추적은 트레이싱, 수치의 시간 집계는 매트릭이라. 2번과 3번은 설명이 뒤바뀌었고 로그와 매트릭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 3번도 틀렸습니다. 이제 앞뒤를 하나로 이어봅시다. 현장에 로봇 한 대가 있습니다. 로봇들이 초마다 쏟아내는 센서 값은 시계열 dB에 쌓이고 자주 조회되는 상태는 캐시로 빠르게 내주고 돈이나 재고처럼 틀리면 안 되는 기록은 트랜잭션을 갖춘 관계형 dB에 안전하게 남깁니다. 규모가 커져 서버를 여러 대로 나누면 캡의 선택이 등장하고 유연한 데이터는 뇌스QL이 받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컨테이너 이미지 하나로 함대 전체에 똑같이 배포되고 CI/CD 벨트가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빌드, 테스트, 배포를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로그, 매트릭, 트레이싱 세 기둥이 그 함대를 밖에서 늘 들여다봅니다. 저장하고 올리고 지킨다. 이 세 축이 맞물려야 로봇 소프트웨어가 현장에서 굴러갑니다. 자주 틀리는 함정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ACID에서 원자성은 실행 도중 안 쪼개짐, 지속성은 커밋 후 안 사라짐, 시점으로 구분합니다. 둘, 격리 수준은 높을수록 안전하지만 동시성은 낮아져 느려집니다. 반비례입니다. 셋, 캡은 셋 중 둘, 분단이 나면 일관성과 가용성 중 택일이며 셋 다는 불가합니다. 넷, 컬럼 패밀리의 대표는 카산드라와 H베이스이지 포스트그레스QL이 아닙니다. 다섯, 라이트스루는 안전하지만 느리고 라이트백은 빠르지만 유실 위험이 있습니다. 여섯, 커널을 공유해 가벼운 쪽이 컨테이너, 게스트 운영체제를 통째로 가져 격리가 강한 쪽이 가상머신입니다. 일곱, 지속적 전달은 마지막 배포만 수동 승인, 지속적 배포는 운영까지 완전 자동입니다. 여덟, 로그는 개별 사건, 매트릭은 수치 집계, 트레이싱은 요청 경로, 서로 바꿔 적으면 오답입니다. 세 줄로 정리합니다. 첫째, 저장은 성격에 맞게 나눕니다. 틀리면 안 되는 기록은 트랜잭션과 ACID를 갖춘 관계형 DB, 규모와 유연함은 캡을 따지는 뇌스QL, 센서는 시계열 DB, 속도는 캐시입니다. 둘째, 배포는 통째로 담아 똑같이 올립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로 환경째에 묶어 함대에 배포하고 CI/CD로 빌드부터 배포까지 자동으로 흘립니다. 셋째, 운영은 밖에서 들여다봅니다. 로그, 매트릭, 트레이싱 세 기둥으로 로봇 소프트웨어의 속을 늘 관측합니다. 저장하고 올리고 지킨다. 이 세 가지가 로봇 소프트웨어를 현장에서 굴리는 뒷단의 뼈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학습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가 합격까지 함께하겠습니다.